대부분의 경찰관들이요, 투자 사기 고소에 대해서 이거 그냥 민사로 해결하세요, 형사사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소하면 여러분 무조건 무혐의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사기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수사관들이 하도 많아서 투자 사기 어떻게 고소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고소하실 때 이상하게 변호사 껴서 고소하면 그러지 않는데, 의뢰인들이 혼자 고소할 때 이런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이거 민사사건인데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건 처리하는데 귀찮은 경우가 많고요, 아예 대놓고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이거 민사사건이니까요 고소는 안 됩니다, 가서 민사소송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반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고소장 반려라는 게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그런 거에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소장이 제대로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요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사기로 고소할 때 대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은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가 돈을 줬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무조건 무혐의 결정이 나옵니다.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을 지급했지만 그 돈을 내가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요 투자 사기 고소에 대해서 이거 그냥 민사로 해결하세요, 형사사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소하면 여러분 무조건 무혐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줬는데 받지 못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고소장은 절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도 사기 주장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사기 고소하면서 그렇지, 투자라는 것 자체가 원래 손실을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용도 사기 주장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용도 사기 주장하시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용도 사기 여부는 내가 알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 입장에서요 가해자한테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 돈을 실제로 어디에다 썼는지는 피해자는 알지 못하잖아요. 가해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도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추측하고 고소하는 거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내가 지급한 돈에 꼬리표가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급한 돈은 용도를 다르게 해서 용도 사기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경찰 조사 들어갔을 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 준 거 가지고 실제로 용도대로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돈 갖다 쓴 내역을 제출하면은 충분히 용도 사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금액 중에 일부만이라도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역시나 용도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크고요. 무엇보다 용도 사기라는 건요 사기꾼이 사후적으로 증거를 만들어내기가 아주 쉬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사기를 함부로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용도 사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에는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도 사기 단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기와 결합해서 보조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했습니다, 수익률을 기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기와 혹은 여러 가지 기망과 합해서 보조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용도 사기라는 게 아주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고 한다면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돈을 줬는데 받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는 어렵다, 용도 사기도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 사기 고소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라고 권유한 것인지 한번 회상해 보시고, 그러한 사업이 실제 존재했었는지, 그런 사업이 실제 진행된 건 맞는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건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혹은 애초에 그런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사기로 고소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연결되는 건데요, 내가 돈을 줬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님. 이 사람이 투자금을 지급을 하면은 1년 뒤에 반드시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기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만약 상대방이 수익률을 보장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사기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코인 사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코인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지금 코인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코인이라는 게 24시간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올라갈 때 상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투자만 제대로 하면 2배, 3배 버는 건 일도 아니다. 당신 나한테 돈을 지급하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코인에 투자할 거고 원금 반환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1년 동안 100%의 수익률을 반드시 보장하겠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신 이거 돌려내세요 라고 했을 때 사기꾼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투자라는 것 자체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코인이라는 건 아주 손실폭이 클 수 있고 당신도 상식 있는 일반인은 그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경찰관들도 그 말이 맞지라고 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 판례 보면 하급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코인이라는 게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거나 특정한 수익률을 약속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수익률도 무조건 달성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기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사기는 경찰로부터 내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불송치 결정 받았더라도 변호사 통해서 이의신청서 작성하면 충분히 보완수가 되고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혐의 처분을 한번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하고요. 무엇보다 투자 사기는 불송치 결정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 고소할 때부터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서 고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 사기가 안 된다 라는 말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